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예. 그럼 그전에는 선고가 가능할 건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날짜가 빠르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런 날짜들이 좀 거론은 되는데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동안에 그런가요?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선고할 때 이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 다시 말해서 인용할 때의 결정문, 또 기각할 때의 결정문, 기타 여러 가지 결정문들, 핵심적인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서 그다음에 네.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태이고, 또 개별 의견 쓰시는 재판관님들은 따로 당신 혼자서 또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결정문은 준비돼 있고, 예. 그럼 하시라도 평결해서 그다음에 선고에 임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란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네.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글쎄요, 요즘 이제 정치권이 너무 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정치권이 좀 조용해지면은 조금 적당히 끌다가 선고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양쪽 여론전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뭐 이런 경쟁을 하는 와중이어서 예. 헌재가 오히려 빠른 결정으로 이 논란을 좀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예, 것 저는 같습니다. 좀 초반에는 사실은 좀 늦춰서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좀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헌법학자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대로 선고를 한다면은 파면이 된다기보다는 좀 각하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기각이나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헌재가 선고기를 못 잡고 좀 길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변론기일 때 보여줬던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걸 그러신 거죠? 종합해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네. 심리를 다시 해야 돼요. 아, 제가 볼 땐 왜 그러냐면은 예.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중대 사건 중에 네. 가령 살인죄 사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살인자가 자기의 중요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변명은 다 들어준다고요. 네. 뭐 나중에 사형을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변명, 항변이 뭐냐면은, 우리 혹시 우리 부장님 뭐 예.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네. 부정선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였다고요. 네. 부정선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실제로 비상계엄 할 때 보면은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보다 오히려 중앙선관위, 뭐 수원연수원에 더 많이 갔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평소와 네. 같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무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제일 핵심 주장
주장과 핵심 입증 방법을 거부한 거라서 예. 제가 볼 땐 그 부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네.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내란죄는 이미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왜냐하면 그런 국헌문란 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목적범이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를 입증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란죄는 일단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남는 게 계엄법 위반인데 네. 계엄법 위반의 경우에도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부정선거를 입증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과다하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과다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목적이 국민을 위한 거였으니까 네. 이런 공무원한테 과연 국민들이 너 파면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과 입증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로서는 변론을 제기한 뒤에 예. 그 부분을 차분히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이 뭐랄까 파면돼야 될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좋을지를 여론이 결정할 거고 그때 예. 헌법재판소는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에 저 속에 있는 깊은 생각입니다. 그 포인트에서 교수님은 좀 뭔가 절차가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뭐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너무 큰 무리수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그거 헌법에 예. 그 위반되는 거 아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파면당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야?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네. 이미 결론난 얘기를 다시 한다? 네. 이상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소법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일사부재리예요. 예. 한번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뭐 한다는 게 법을 흔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아해하는 거고 또 게다가 국무위원들을 갖다 다수를 또 뭐 줄탄핵시켜서 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죠. 이렇게 반대측 국힘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국무회의의 뭐랄까 그 개의 조건이 있어요. 개의 요건이 예. 과반수로 돼 있는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걸 개정을 할수 있는 바꿔야 거죠? 되는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 볼 때는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줄타내기 시작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낮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탄핵제도 자체가 예. 공무원이 그냥 잘못한 거를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이 공무원이 파면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탄핵 소추하는 거거든요. 예. 만일에 파면할 사유도 아닌데 뭐 정직 3개월이나
감봉이나 이 정도 되는 사유 가지고서 자꾸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남발이란 표현도 쓸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점점 불리한 것만 자기한테 쌓고 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저 왜-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고 네. 그 사법 리스크를 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정치인으로서 네.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많다. 그것이 네. 범죄 행위다라고 예.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거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음. 자기의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있고 예. 그 와중 속에서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금 뭐 빨리 탄핵을 시켜라라는 쪽으로다가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